네, 시선 집중 본방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유튜브 전용 JB 타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더 막내 작가 지금부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맨날 그렇게 의례적인 답변만 해요. 그 참신한 답변 좀 준비 좀 해서 좀 얘기 좀 해봐요. 오늘은 제가 구박 좀 해야지. 오늘은 여기요님 댓글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갓종배의 시선 집중, 구독 꾹,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이분이 매일매일 저희 생방을 같이 하시면서 네, 맞아요. 늘 구독과 좋아요 운동을 펼쳐주고 계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제작진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시는데 아, 그런가요? 네, 어떤 분이 제작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셨어요. 아, 청취자 사칭하고 지금 제작진이 올리는 거 아니냐? 네. 저희는 그런 짓 안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그런 짓 안 해요. 여기요님 늘 네.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네. 싶었고요. 네. 그리고 PC24님이 잠깐 기다리시면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 네. 광고 시간에 사람들 붙잡아 두려면 제이비님 먹방이라도 하셔야. 그거 좋네. 그러니까 먹으면서 해도 되잖아요. 유튜브니까. 네. 좀 갖고 와봐요. 좀 배고파 진짜. MBC 구내식당 있는데요. 저희가 근데- 이게 딱 JB 타임 끝나면 구내식당이 끝나갖고 먹지도 못해. 그잖아요. 네. 근데 먹방은 좀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맛있게. 저 엄청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아. 특히 공짜는 엄청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왜 시선을 안 맞춰 시선을. 강철님은 또 제 옷 같고 정말 유튜브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머리 잘랐고 옷 상표까지 이야기를 이게 까만 테이프 붙여야 되나 이렇게? 네. 완판 가나요? 이제 홈쇼핑까지 먹방에다가 홈쇼핑까지 겸하라고. 네, 그냥 시사로만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빛과 진실님께서는 본방보다 내용이 훨씬 좋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저희 본방이 엄청 알찹니다. 그 이제 이 우리나라 말의 그 미학은 조사에 있거든요. 네. 본방보다가 아니라 본방과 함께, 그죠? 그렇죠. 본방도, 더불어, 예. 본방도, 그다음에 JB 타임도. 이게 정답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원희님은 참신하다. 오늘 처음 들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빨리빨리 오시지.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2020 딸기님이 생방 중에 주신 댓글인데요. 네. 유튜브 글 읽어주시나 봐요. 라고 그럼요. 했더니 HBYI님 단골이시잖아요. 네.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더 막가가 뽑아야 됩니다. 정말 이 매의 눈.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시스템까지 그냥 한눈에 그냥 다 꿰고 있는 거잖아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뭐 계속 지금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시작한 지가 이제 2주째잖아요. 여기 중요한 지금 댓글 올라왔어요. 네. 이혁수 님이 더마카님 옷 협찬 받아오세요. 네. 직장 지금 갑질 내라고 119에 했어요. 내라고. 신고해야 되나? 작가가 옷 협찬까지 받아야 되는 게 제 업무인지 잠깐 선배님 작가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심하다. 김영환 님은 가르마 반대로 된 건 아무도 모르나요? 아까 생방 중에 어떤 분이 알려주셨었는데 에릭정님이었나? 예. 네, 알고 계셨어요. 야, 정말 관찰력 대단하다. 제가 어제 MBC 군내 이발소에서 머리 깎았는데 이게 그 머리털이 빠질 때 가르마 주변부터 빠지거든요. 그래서 가르마를 바꾸라고 해서 바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래요. 그럼 탈모가 덜 생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조언을 받아서 가르마를 바꿨습니다. 일주일 뒤에 또 다시 바꿀 거예요. 야, 관찰력 대단하신들한데. 네. 뭔 짓을 못해요. 아무튼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뭔 짓을 못해.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사랑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 의례적인 답변. 네, 그리고 아직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아직도 이 JB 타임의 정확한 명칭과 정확한 시간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최종철님께서 네. 오늘 제비 타임 있는가 이렇게 오셨어요. 정확한 명칭은 제비 타임이 아니고 JB 종배의 이니셜입니다. JB 타임이고요. 이제 포기했어요. 월요일부터 포기했어요. 목요일까지는 본방이 끝나고 저와 함께 하시는 거고요. 금요일은 천기누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얼수무당 박지훈 변호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먼데님이 조금 전에 지금 댓글 올려주셨는데 이게 지금 제 마음이에요.
동접 5천 가자라고 지금 댓글 올려주셨는데 제 1차 목표가 연말까지 해넘기기 전까지 동접자 5천 가자라는 게 1차 목표거든요. 네. 달성을 못한다. 그럼 확 접어버릴까? 여러분 네. 힘내주세요. 네. 좋아요 꼭, 구독 꼭, 이거는 널리 널리 지금 전파. 이거는 지금 투정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호소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듣지 마시고 주변에서 좀 널리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 연말까지 동접자 5천을 목표로 일단 한번 달려봅시다. 네. 그리고 문영신 님이 네. 운전 중 본방사수 김종배 짝짝짝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리만 들으세요. 네, 소리만 들으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 저를 보시고자 이런 시선은 충분히 이해를 하십니다만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목소리만 좀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안전운전하셔야죠, 당연히. 네. 네. 저도 좀 이상하게 좀 변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서. 네, 그럼 본방을 잠깐 복귀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오늘 2부에서 정부 여당 인사들의 부동산 실언에 대해서 이제 빅데이터 상에서 어떻게 여론이 왔다 갔다 하는지 좀 살펴봤었잖아요. 네. 그때 콰이터 최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음. 국민의힘이 막말 못하게 입단속하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의원들 실언 관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들 눈치가 없어요.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반 애들 마음도 모르고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하는 것처럼 눈치가 없다. 잠깐만. 뭐 어떤 그림이 쫙 펼쳐졌어요. 오케이. 그리고 네, 그리고 권홍식님은 모든 문제를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말 한마디라도 해야 한다. 제이비님 혹시 민주당의 산미 아세요? 몰라요? 뭐예요? 민주당의 산미. 사만삼이나 알아. 아하. 산미가 뭐예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미, 진선미 미래주거 추진단장의 미, 네.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미. 네. 이 산미예요. 이 산미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의도가 그게 아니더라도 듣는 쪽에서 오해를 하지 않게 신중하게 발언을 하면 이 산미의 진심이 전해져서 네. 슈퍼스타가 될 수 있고 네. 아니면 역사 속으로 지워진 산미 슈퍼스타즈가 될 수 있다. 지금 샴미 슈퍼스타즈 팬들은 지금도 많아요. 지금 그 발언 이게 얼마나 무서운 발언인지 아직 잘 모르시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라는 건데. 왜 또 다른 책도 나왔잖아요. 산미 슈퍼스타즈 관련 책도 있었는데 그렇죠. 영광을 누리지 옛날에 못하고 이제 살았잖아요. 망토 들고 배트 잡고 있는 그거 기억나요? 저는 그렇게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저는 산미 슈퍼스타즈가 있었다라는 거를 장명부 투수 기억나요? 장명부 투수 30승 했던. 전혀 모르겠는데요. 별명 너구리.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니 시선을 안 맞추면 내가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지만 뭐 더 이상 안 모르겠습니다. 캐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것도 약간 세간의 관심사다. 그분들이 과연 네. 슈퍼스타가 될 거냐, 아니면 사라질 거냐. 이게 저도 여기서 한마디 걸쳐도 되죠. 네, 그럼요. 네, 이 정치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사람들의 동의와 참여를 끌어내는 행위라고 그러니까 정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감정이 발동이 돼야 되는 거지. 감정이 발동이 돼야만이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거기서 의지가 발동이 되고 참여라는 행위가 나오는 건데 결국은 감정을 그럼 어떻게 자극하고 어떻게 감정을 발동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정치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감정을 잘못 건드려 버리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빚게 되는가 요거를 좀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괜찮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저 약간 상처받는 댓글이 또 왔는데 봄봄봄님, 네. 박지훈 변호사랑 같이 하면 5천 갑니다. 더마카 또 삐졌대요, 여러분. 이사야님, 네. 5천이라니 소심하시네. 만 가야죠.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5천. 내년에 네. 당연히 만 가야죠. 네, 그리고 잡덕교통영상연구소님, 갓종배님, 유튜브 골든 버튼 얻어야죠. 골든 버튼이 100만이죠. 네, 그렇죠. 네, 일단 중기적으로 50만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옆 공장은 100만 운동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너무 후발주자라 너무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다른 프로에 비해서 1년 2년이니까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가랭이 찢어질 필요는 없고요. 차분하게 그다음에 맹렬히 달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또 오늘도 뜨거운 이슈였는데 공수처 추천위 재소집 문제를 또 다뤘었잖아요. 뉴스세계에서. 네, 네. 이때 또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워낙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사다 네네. 보니까. 천사대교님, 또 질질질, 박로스님, 무의미한 연장인데, 가사님, 네. 두 당 원내대표 합의가 불안하다. 또 어떤 꼼수가 실망을 줄지. 그러니까 다들 별로 기대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정치권이 반전의 묘를 보여준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반면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강용호님, 공수처는 누구 돈으로 하냐고요. 결국은 또 고인물 되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마 제발 이런 의견 주셨고요. 성일종 의원 매주 화요일 날 비상한 정치라는 코너를 만나고 있잖아요. 네. 그때 또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한 걸음 더님, 문서 수령 거부해서 일정 조율을 하는데 이거는 윤석열 총장의 감찰 문제 얘기할 때 온 댓글인데요. 예. 검사 직급 따져 묻는 것 자체가 적폐 아닌가요? 라는 비판 의견 주셨고요. 그때 이제 성 의원님이 윤 총장 감찰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의견을 막 피고 계실 때라서 그리고 강철님 검찰총장이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는 것은 괜찮고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권자인 장관이 총장 감찰하는 건 문제인가요? 검찰총장 이름과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매일매일 대서특필되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그죠? 네. 네. 그리고 장우근님 아직 저희가 개편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네. 아직 낯서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왜 고정 게스트로 국민의힘 의원만 나옵니까? 답해 주시죠. 목요일에는 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하고 하고 있어요. 화요일에는 국민의힘 비대위원, 목요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 본방 내용 이야기니까 요거는 따로 빼서 좀 이야기를 할 게 있어요. 제가 앞서서 성일종 그 비대위원한테도 질문했고 김영진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한테도 질문했던 공통 질문 기억나십니까?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에 포함시키자라고 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한 두 사람의 입장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분석을 할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네. 더마카님. 그러시죠. JB타임의 실세는 더마카입니다. 그래서 제가 허락을 받아야 입을 뗄 수가 있다는 점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재미난 게 어떤 이야기부터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내년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편성하자 이거고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원할 거면 그건 추경으로 해야 한다.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통과시켜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어제 보니까 두 당의 입장 차의 배경을 TV조선이 분석을 한 게 있더라고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한번 그 기사 있으면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그러니까 내년 보궐선거 때문이라고 하는 게 TV조선의 분석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요.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추경으로 하자라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추경 편성할 거냐 말 거냐 편성한다면 얼마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걸 내년 초부터 논의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보궐선거 직전에 가서야 지급이 이루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건 뭐냐면 추경으로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지급하자는 건 선거용이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걸 간파를 해서 지급 시기와 보궐선거를 최대한 멀리 띄워놓으려고 본예산에 포함시키자고 주장을 한 거다. 이게 TV조선의 분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이런 분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거 때마다 더 뜨거웠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분석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각도로도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왜?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분석한 거를 한번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결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결론을 도출한 힌트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예요. 추경호 예결위 간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본예산 포함 주장을 받으면서 뉴딜 사업에서 깎아서 돌리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어요. 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그 힌트예요. 두 번째는 규모. 다시 말해서 본예산에 포함시킨다고 치고 그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건데 1조가 되든 3조가 되든 이 규모를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한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신용카드 한도처럼. 자, 예산 정해졌는데 이 범위 안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하는 사용 한도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뭐 선별인이 보편인이라고 논란 사전 차단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추경호 예결위 간사의 말대로 뉴딜 사업에서 깎아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을 하자고 한다면 일타. 그죠? 왜 그러냐면 뉴딜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상당히 지금 비판적이거든요. 깎아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타 쌍표가 되는 거죠.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만약에 규모가 딱 정해져 버리면 한도를 미리 설정해 버리기 때문에 얼마 주자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핸들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좋아. 그래서 본 예산에 포함시키자라는 주장이 나왔다라는 분석도 얼마든지 성립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선거만 앞두고 약간 적극적으로 얘기가 됐었고 사실 여야가 공수가 막 바뀌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정치적인 색깔을 좀 빼고 지금 청취자분들의 댓글은 약간 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략분석 TV님께서 저소득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죠. 그러니까 정부가 빨리빨리 이분들한테 3차 재난지원금을 줘야 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 네. 물가리님 서민경제 살리자 지원금 줘라. 이정님 국민들 힘들어요. 네. 근데 방법론도 제시를 해주셨어요. 당연히 보편 지급해야죠. 선별 지급은 경제 효과 없다는 데이터 이미 나왔습니다. 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 김영진 원내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뭐 이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실무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실무적인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깎아서 이쪽으로 돌리면 되기 때문에 하자면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실무적인 문제가 뉴딜 사 깎아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양수경장 일타쌍피로 갈 수 있는 길을 연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분석도 성립될 수 있다라는 점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자,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시죠. 네. 자, 다음에는 플랫폼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플랫폼. 아, 야권에서 뜨거운 그 얘기인가요? 네, 플랫폼 요즘 익숙하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플랫폼, 그죠? 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야권 혁신 플랫폼에 합류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주장하는 세력은 자신들의 힘이 약하니까 국민의힘을 통해서 선거를 치러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들과의 연대 없이 국민의힘 이름으로 필승을 할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라는 거예요. 네.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어제 보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기자들도 또 물어봐서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지금 보도인데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런 선긋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볼 때 이거는 순도 100%의 진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자, 이 주판 아래 울림이 그런 건데 득과 실이 확실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플랫폼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플랫폼을 주장하는 안철수 대표 내지 다른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 너무 비슷한 개선법이 나올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와 국민의힘 밖의 득과 실이 확연히 갈린다는 건데 먼저 국민의힘부터 볼까요? 국민의힘은 이걸 만약에 가동을 한다면 잘해야 본전이에요. 아무리 잘해야 본전. 왜 그러냐? 한번 봅시다. 만에 하나 플랫폼에서 야권 단일 후보가 선출이 되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타일 구기는 수준이 아니라 존재 이유 자체가 삭감당해버려요. 그렇죠. 아니 그 덩치를 갖고도 지금 어떻게 단일 후보를 얻지를 못하느냐라는 어떤 비판에 당연히 직면할 거 아닙니까? 그 후폭풍은 장난 아니게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설령 국민의힘 후보가 플랫폼을 거쳐서 종착역에 도착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신승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용싸 갖고 얻은 결과가 겨우 이거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가동이 돼서 1차로 국민의힘 후보 선출하고 그다음에 플랫폼에서 다시 단일 후보 선출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해봤자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에요. 득될 게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반대로 국민의힘 밖에서 플랫폼을 통해서 단일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이에요.
국민의힘은 잘해야 본전이고 당 밖에서는 믿자야 본전이죠. 보자고요. 만에 하나 이 플랫폼 통해서 본인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로또 타는 거예요. 정치적 로또. 그렇죠. 그냥 타는 거죠.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야권의 구심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설령 단일 후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후보고 맞짱을 뜨면서 겨루는 존재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궐선거 이후의 정책 입지가 아주 탄탄하게 확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지 지금 이 국민의힘 밖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대선을 염두에 두면서 국민의힘하고 합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 이동의 계기와 명분을 자연스럽게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무형에. 그러니까 밑자의 본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당 밖에서는 플랫폼을 두고 뻑이 심한 거고 그거를 지켜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빡치는 거다. 뻑과 빡의 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때 괜찮았네요? 카피 괜찮았네. 지금 어떤 분이 막 물어오셨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 진짜 싫어하는 것 같다. 동감. 네, 뭐 한때는 또 손을 맞잡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속마음을 좀 듣고 싶은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럴 때 하는 전화를 말이죠. 좀 안 받으셔가지고 내가 겪어봐서 하는데 딱 이거 아닌가요? 모두가. 네, 네. 그리고 지금 또 의견들이 오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요님 시작도 전에 삐걱거리네요라는 의견 주셨고 네. 숨겨진 세상님 지지율 좀 올랐다고 자신감 만땅. 네. 그리고 토리주님 네. 플랫폼이고 뭐고 안철수 대표는 어딜 가도 환영을 못 받네요. 라고 의견 주셨고 네. 지금 아까 좀 전에 저희가 재난지원금 얘기를 했는데 네. 잠깐 그 의견들도 지금 폭발하고 있어가지고 네, 몇 네, 개 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헤르난데스님 네. 뉴딜 예산 한 푼도 깎으면 안 됩니다. 예. 그 예산도 중요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음. 추경해서라고 의견 주셨고 노클랄라라님 재난지원금 주는 거랑 추경해 놓은 뉴딜 정책 사업 깎아서 하는 건 안 됩니다. 뭐 비슷한 의견이셨어요. 네. 그리고 스콧김님은 이미 2번 연습을 했잖아요. 네. 보편적 지급을 해야지 혜택이 갑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예. 답변해 주세요. 어려운 질문이면 패스. 좋은 세상님 네. 코로나 2단계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됐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집회하는 것에 대해서 제이비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2단계가 되면서 10명 이상 집합금지 지금 그 조치 내렸잖아요. 서울시에서.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9명 모이는 거는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9명만 모이세요. 아,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넘지 않으면 넘어서는 안 됩니다. 깔끔한 답변이시네요. 네. 저는 원래 단순 무식합니다. 네, 넘어가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상과 표지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딱 감이 오는 게 있습니까? 동상과 표지석. 네. 최근에 뉴스를 탔던 그분의 동상과 그분의 표지석. 그렇습니다. 이 동상과 표지석 철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팩트를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50대 남성이 청남대 전두환 동상을 쇠톱으로 자르다가 구속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충청북도였는데 또 그 충청북도에서는 그런데 이걸 두고 여전히 철거해야 된다, 동상 보존해야 된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표지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건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라고 한 게 있나 봐요. 청렴연수원. 예, 국민권익위이다 보니까 연수원 이름이 청렴연수원이라고 하는데 이 청렴연수원 앞에 표지석이 하나가 떡 세워져 있는데 어떤 문구가 새겨져 있는 표지석이냐? 청렴이 대한민국을 바꾼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표지석인데 이 글씨를 쓴 사람이 누구냐? 이명박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지석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왜 나왔겠습니까? 뇌물 그다음에 횡령죄 좀 그래서 저기 가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청렴을 강조하는 글씨를 쓴 걸 새긴 표지석이 웬 말이냐. 이런 논란인 것이죠. 네. 자, 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거 계속 보존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지금 만만찮게 나오니까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 제 나름의 소견을 밝히고자 지금 입을 뗐는데 네. 이 논란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대충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자 지금부터 국어 사전을 펼쳐보시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리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리다. 무엇을 기리다. 네. 그러니까 국어 사전에 보면은 뛰어난 업적이나 바람직한 정신, 위대한 사람 등을 칭찬하고 기억하다. 이게 기리다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키워드에 따르면 이런 동상이나 표지석을 보존할 이유는 1도 없다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합니다. 왜? 뛰어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위대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굳이 그 증명할 필요 없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특히나 이명박 표지석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하다. 그렇죠. 그게 흑역사든 백역사든 그 자체가 역사이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억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존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끔찍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하고 있죠. 왜?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 그 MBC가 있는 상암동에서 가까운 서대문 형무소가 있습니다. 이 서대문 형무소에 일제 강점하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독립투사들이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갇혔었고 고문이 자행됐던 곳입니다. 하지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왜? 그걸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억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건 보존할 수 있다. 흑역사라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또한 한정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기억의 대상은 역사적 사건이거나 역사의 흔적이어야만 돼요. 역사의 흔적이거나 역사의 기억. 그리고 역사적 사건이거나. 그런데 제가 한번 반문합시다. 전두환 씨가 청남대 가서 쉬다 간 게 무슨 역사의 흔적입니까? 아니면 역사의 사건입니까? 개인의 기억이겠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존 가치 없잖아요. 그럼 철거하면 되잖아요. 뭐 논란 빚을 게 뭐가 있어요? 네. 끝. 네. 오늘 대체로 간결한 대답을 해주셨는데 예. 지금 또 의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봄햇살님. 예. 둘 다 청렴하고 거리가 겁나 먼 사람들. 개인의 흑역사는 기억 안 해도 돼요. 라고 주셨고 예. 울견님. 예. 서민들은 청렴하게 아껴서 누구의 주머니에 쑥.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의견도 있어요. 문재춘님. 미국도 노예 상린 동상이 예. 노예 관련 동상이 예. 100년 넘게 서 있었다. 음. 역사의 흐름에 맡기는 게 민주주의다. 혐오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예. JIKIM님. 예. 저건 JL인가? 저건 역사적 아이러니 유물로 남겨둬야 합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장 분명한데 역사의 흔적이라서 노예상이 있었고, 그죠? 네. 노예상이 있었고 노예를 끌고 와가지고 팔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의 흔적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 노예상의 동상이라는 게 그 노예상이 위대하다고 해서 세웠던 농상이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그 시대가 바뀌고 난 다음에 저런 것을 기른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과거였다라고 하는 것들의 메시지를 주는 거라면 또 그 자체는 보존의 가치는 있는 거죠. 네. 컨텐츠가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청남대 가서 논 게 도대체 뭔 역사적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죠, 얘기는. 네. 지금 제이비님의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숨겨진 세상님. 개인의 비리를 왜 기념해요? 라고 물어주셨고 네. 허진님. 요거는 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녀간 감옥방을 기억합시다. 근데 그거는 일반이 접근이 안 돼 갖고 이게 그잖아요. 네. 그리고 블루 스카이 웨이님께서는 예. 부패가 역사는 아니다. 아 그럼요. 명언이다. 그렇죠. 명언입니다. 네. 네. 통. 그리고 초원님 역사의 흠집입니다. 철거합시다. 김영성님 네. 개그 아이템으로 보존합시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5천만 동접자 이야기 5천만? 5천이요. 죄송해요. 5천. 좋다. 5천만.
콜. 뭐 콜. 꿈은 원대할수록 큰 거니까요. 그럼, 실언이긴 하지만 네. 전 세계적인 유튜브 채널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5천만 좋습니다. 네. 그랬더니 데미안 피님께서 동접 5천 달성하면 공약은 뭐냐고 물어오셨네요. 공약. 또 제이비님이 뭐 하나 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만에 걸면 안 될까? 5천은 그 당근 해야 되는 거고. 아니 오늘 모든 이슈에 대해서는 간결하게 해답을 내리셨으면서 왜 자기 공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몸을 사리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시면 그중에 제가 하나를 픽하는 걸로. 이건 내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콜? 네. 이걸 공약으로 내걸면 내가 10명 몰고 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 서로 한번 서약을 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 저희 PD는 지금 먹방이라고 저한테 아니면 수염 깎기 뭐 이런 거. 그건 안 돼. 그나마 지금 이걸로 얼굴 가리고 살고 있는데 안 돼.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그 더마카가 얼굴을 공개하면 콜. 동접 콜. 5천은 그냥 넘는다 이런 만.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만. 아닌 것 같아요. 최영 장군님께서 한 칼에 정리를 해주셨어요. 예. 막가님 얼굴 내놓고 하면 만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극반대로 갈 수도 있다.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이, 영이야. 아니야. 네 그리고 HH님께서 네. 시선 집중은 차분함이 최고의 매력입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유쾌한 바람님 면도 삭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대님도 면도 절대 반대. 그렇지. 안 돼요. 안 돼. 박용상님이 네. 머리 핑크색으로 염색하세요. 저요? 네, 저요? 네. 그냥 오전 포기할까? 레드 잉크님 네. 연미복 입고 방송하세요. 요 정도는 뭐 하실 수 있잖아요. 연미복이 뭐 입고 방송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앉아서 하는 건데 뭐 어차피. 삭발 가자라는 분도 계십니다. 삭발. 그건 한 겨울인지 좀 봐주지. 아니면 저기 그 번거지 모자 하나 보내주시고 하든지. 어때? 뒤집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신나셨네요. 다들 신나셨어요. 네. 그리고 제 얼굴 노출은 안 하는 걸로 그거를 지금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그거는 저희 프로그램에 해가 될 것 같아서 9시 5분님도 얼굴 노출 노노 이렇게 좀 보내주시는데. 네 그래서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괜히 면도 얘기를 하고 면도 얘기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죠. 마무리하래요 지금 빨리. 네 끝냅시다. 알겠습니다. 공약은 내일도 좀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물러갈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